자, 1번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x값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x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루트 1이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i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허수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이제 약속을 했을 때 어떤 복소수 z라는 애가 있다면은 그 복소수는요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a라는 애를 우리가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실수 부분의 분자까지 요약을 해갖고 실수부다 라고 얘기를 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b라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z의 허수부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애는 실수와 허수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숫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복소수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i가 되도록 하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앞에 있는 숫자들에 따라서 나머지 실수부의 숫자들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숫자들을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기법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실수 부분이잖아. 실수,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얘를 표현법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리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리얼 파트라는 뜻이야. 리얼 파트. 실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실수 부분. 실수 부분은 우리가 쓸 때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라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써. I am. 그 다음에 Z라고 우리가 꺽쇠를 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중괄호, 대괄호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괄호, 대괄호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중괄호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저는 중괄호로 쓸까요? 다른 사람들 쓰는 것처럼? 이게 뭔가 지저분해 보여갖고 저는 대괄호를 씁니다. 얘를 쓸 때. 얘가 B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그래요. 이미지너리가 공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어 단어야. 그게. 그래서 거기에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IM이라고 쓰고요. 거기에 앞글자를 따서 R이라고 쓰면은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다.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다 라고 각각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Z를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실수. 보통 일반적으로 복소수 Z라는 애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요 A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이거든.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A의 제곱 더하기 2ABI의 BI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I의 B제곱 I의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약속하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애를 우리가 I라고 약속하자고 했으니 그 I를 거꾸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i의 제곱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i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에 i를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i의 4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의 제곱 형태니까 1이 될 거고. 그래서 i라는 애는 4제곱 주기마다 4번씩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순환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써주게 되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2AB I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Z제곱이 실수가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Z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야. 얘가 결국엔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A랑 B가 실수니까. 맞아요? 그럼 A, B가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뜻이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얘는 0이 될 필요가 없지 굳이. 0이 돼도 상관은 없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면은 어차피 Z가 0이니까 제곱했을 때 0이 되면은 걔도 실수거든. 근데 어쨌든 실수가 되려면은 제곱한 결과의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면은 A가 0이 되던가 B가 0이 되던가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A랑 B가 무슨 뜻이었었지? 원래 Z라는 복소수의 실수랑 허수 부분을 뜻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럼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겠네. Z가 A가 0이 되는 경우랑 B가 0이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A랑 B랑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자 A가 0이 되면 우리가 Z라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BI라고 씁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이 0이라는 뜻이, 이거는 실수 부분이 0인 복소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순수하게 허수만 남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쟤를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이때 Z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냥 실수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랑 B가 전부 다 0이 되면 이때는 뭐가 되죠? 그냥 Z 자체가 그대로 0으로 나오겠지. 얘도 어쨌든 실수입니다. 자, 그럼 Z의 제곱이 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허수일 때랑 실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값들이 제곱을 한 결과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 얘를 제곱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순허수를 제곱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BI의 제곱이야. 그럼 B제곱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지. 순허수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항상 음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허수의 특징이. 순허수는 제곱을 했을 때 항상 음수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Z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보자마자 거꾸로 너네가 아 얘는 순허수구나, 실수 부분이 0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럼 Z제곱이니까 얘를 실수를 제곱해 준 거지? 그럼 실수를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큰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는 Z제곱을 해주면 0을 제곱을 해봤자 어차피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Z가 실수가 되면요, 그 복소수의 제곱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주고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거꾸로 너네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Z의 제곱이 음수면은 Z가 뭐가 된다? 순허수가 되는 거고, Z의 제곱을 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면은 두 개 중에 하나가 0인데 그게 바로 허수 파트가 둘 다 0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왜? Z가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실수 말고는 허수일 때는 저런 성질이 나올 수가 없거든. 자, 문제 보세요. 이런 말 나와 있지. 이런 말. Z제곱이 실수다. 그럼 봐봐. 문제도 때 이렇게 나왔어. 모든 실수 K값이 얼마입니까?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수가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한 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 개념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유도 과정이니까 우리가 별로 필요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기억을 해야 돼. 복소수 Z의 성질.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 자 봐봐. Z제곱이 실수야. 이게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으니까 일단 얘를 먼저 뭐 붙여야 되냐면은, 아 먼저 정리부터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Z라는요, 자 2K 그 다음에 KI 마이너스 4 더하기 i니까 2K 마이너스 4에 K 더하기 1에 i가 된다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Z의 바로 실수부가 2K-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의 허수가 K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자, Z의 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없어. 양수냐 음수냐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실수일 때 양수니 아니면 음수니
아니면은 넌 0이니? 실수인데 아무 조건이 없어. 그렇다는 거는 케이스를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가 첫 번째. 자, z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돼야 된다 반드시? z 제곱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허수부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허수부가 0이 돼야 돼서 k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z 제곱이 이거는 0이 된다라는 거는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라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자, 실수부 2k-4가 0이 되고요. 허수부 k 더하기 1이 0이 되는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k가 있습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k 값이 존재하지 않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z제곱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z가 0이 되는 경우는 아예 발생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스는 답이 안 나와. 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z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가 0이 되면 돼? 순허수지. 보는 순간 너는 순허수겠구나. 순허수니까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되겠네. 실수 부분이 0이니까 2k-4라는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거라서 그때 k 값은 2가 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실제로 z를 구하게 되면은 그 z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오지? 봐봐. z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36이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z의 제곱이 실수되는 거 맞지? 자, k가 2일 때는 그럼 z가 어떻게 나와? 3i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럼 이때 z의 제곱이 얼마가 되죠?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0보다 작은 실수로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z의 제곱에 대해서 제가 실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z가 뭐가 될 수 있다? 저런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 세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 얘랑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이거 포인트를 딱 적어놓죠. z 제곱이 음수가 된다. 그럼 z는 순허수가 된다.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때 z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0이 아닌 실수라는 거지.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0이 된다. 이때 z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라고 하죠. 0이 아닌 실수가 된다.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0일 때는 z가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보자마자 거꾸로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는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하다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물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네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얘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거의 저희 1번 유인물 빈칸 좀 있죠? 빈칸. 거기 적혀있긴 한데 빈칸에 다시 한번 좀 필기를 해놓죠. 거기다가 여기 1번 빈칸에 있죠? 1번 빈칸에 1번 빈칸에서 거기다가 내용을 적어놓죠. 1번 빈칸에다가 세시험지 말고 우리 여기 필기본에다 여기 빈칸 잡을 때도 여기다가 여기 빨갛게 써는 것만 좀 필기를 간단하게 해놓읍시다.